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공격 준비를 완료한 K2 전차의 시동이 걸리고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뿜으며 흑표가 힘차게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진흙밭을 종횡무진 달리며 목표 지점에 3분 만에 도착해서 적진을 향해 주포를 겨눕니다. 제20 기계화요단에 배치된 K2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탱크 배틀에 참여해 기동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개최된 육군훈련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기갑 경연대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쓴 44명의 병사들이 폴란드 육군 최정예 기갑소대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사격 훈련을 전개한 제20 기계화요단은 K2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며 험지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K2의 성능을 보고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기동 실사격과 시스템 조작 그리고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 훈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K2의 기동 성능은 전차 선진국의 최신형 전차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험지에서도 전차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산악 지형과 구릉 지형에 더 최적화된 기동성을 가져 사격 효율을 높였습니다. Na terenie ośrodka szkolenia poligonowego Wojsk Lądowych w Świętoszowie od 5 do 9 maja trwały zawody o tytuł najlepszego plutonu Wojsk Pancernych Wojska Polskiego. Organizatorem i gospodarzem ćwiczeń była 10. Brygada Kawalerii Pancernej imienia generała broni Stanisława Maczka w Świętoszowie. Są to zawody użyteczno-bojowe plutonów czołgów organizowanych w oparciu o 10. Brygadę Kawalerii Pancernej, która wystawiła do zawodów pluton czołgów Leopard 2PL. Z 20. Brygady Zmechanizowanej mamy czołgi K2GF oraz 19. Brygada Zmechanizowana wystawiła pluton czołgów M1 Abrams. Czterech żołnierzy rywalizuje w 8 konkurencjach od testu sprawności fizycznej poprzez kierowanie wozów bojowych na torze przeszkód, walki ogniowej na dużej odległości, kierowanie ogniem plutonów w obronie i ataku, jak również rzut granatem z włazu czołgu do celu, częściowe rozkładanie i składanie czołgowego karabinu maszynowego, prowadzenie ognia z broni osobistej i karabinu przeciwlotniczego po rozpoznawanie sylwetek sprzętu wojskowego. Inicjatywa ta daje możliwość porównania tych platform oraz coś, co jest niezbędne dla każdej załogi, czyli współzawodnictwo, które będzie zarówno pozytywnie wpływało na podnoszenie ich indywidualnych umiejętności, a także porównanie się z kolegami z innych jednostek na innym rodzaju sprzętu. 국산 K2 전차의 두 번째 해외 수출이자 첫 중남미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로템은 페루 리마에서 육군 조병창과 K2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0한대에 대한 총괄합 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품목과 물량 그리고 예산 등 핵심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이행 계약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체결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지의 방위산업 시장이 블록화되는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총괄합 의서에 이어서 이행계약까지 체결되면 국산 전차의 중남미 첫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되고 국산 전차 완성품 해외 수출 사례로 폴란드에 이은 두 번째가 됩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는 중남미에서 국산 전차와 장갑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며 이를 두고 한국 방산이 만든 무기가 페루 환경에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페루는 2015년부터 육군 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제약과 더불어 국경 감시와 마약 카르텔 소탕 등에 필요한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무인기 도입이 먼저 도입되면서 기계화 부대의 현대화는 지연되었습니다. 페루 육군 T-55 전차 수명 종료가 임박하면서 전차와 장갑차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지난 수년 동안 이탈리아 센타우로와 터키 알타이 그리고 독일 레오파드 전차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페루는 K2를 선택했습니다.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으며 고도 4,000m 산맥을 가로지르는 산악도로는 폭이 좁고 급경사와 급곡선 구간이 많아서 노후한 교량이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이 약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지닌 전차는 높은 고도에 따른 엔진 출력 저하 그리고 냉각 연료 소모와 브레이크 과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계 단계부터 산악 지형에서 운용을 감안한 전차가 필요한 대목이며 K2는 능선과 계곡 위주의 한반도 산악전을 고려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반능동 유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해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능력이 우수하고 1500마력 엔진은 높은 해발 고도에 따른 출력 저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페루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선 K2의 우수한 사격 통제 체계와 장거리 사격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기존 T-55와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연안에서 K2를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K2와 차륜형 장갑차가 페루에서 원활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장비 획득과 운용 전반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군수 지원 사항들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페루가 한국 방산의 특성을 경험했다는 점도 K2를 선택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페루는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KT-1 훈련기 20대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K808 차륜형 장갑차 30대 구매를 결정했으며 지난 8월엔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전술 차량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요구사항을 토대로 장갑차 일부 개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형은 한국군 장갑차와 거의 같지만 폭발물과 지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부 방어력을 강화해 중량이 20톤에서 23톤으로 늘어났고 도하작전에서 쓰는 워터제트는 제거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페루 측이 K2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파생형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산업 재건을 꾀하는 페루는 한국 방산을 활용하는 모양새이며 잃어버린 산업 역량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숙련된 엔지니어를 양성해 자국 기업을 육성해 최신 기술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페루 정부는 지난달 누리간초 초시카 지역에서 육군 조병창 주도로 조립공장 준공식을 거행했고 공장에선 한국산 전술 차량과 K808 장갑차를 생산합니다. 첨단 인프라를 갖춘 공장으로서 월 80대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고 군용 외에도 경찰 순찰차와 장갑차 그리고 소방차 생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8개의 페루 기업이 참여해 국내 산업과 지역 공급망을 활성화해 국방 분야가 민간 산업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며 현대로템을 비롯한 한국 방산업체들도 부품 공급과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K2 수출에도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며 현대로템은 페루와 함께 조립 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 일부를 현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로 페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페루 측은 용접과 기계 가공 그리고 전기 및 유압 시스템 분야에 기존 역량을 활용해서 자국 산업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관인 칼리노프스키 준장은 지난 10월 한 포럼에서 향후 12년간 3억 6천만 달러로 페루 기업들이 서비스 및 부품 공급 인증을 받으며 국내 조립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노프스키 사령관은 현대로템이 첫 방문해서 페루 산업을 살펴보고 기계화 생산 라인과 가공 분야에서 역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30%의 참여율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페루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중남미 방위산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한국 방산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 성공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지위를 빠르게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바이 유러피언 기조를 강화하는 등 방위산업 시장 블록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중남미는 한국 방산이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액의 기금을 모은 유럽은 영내 기업이나 나토 회원국인 미국 방위산업체에 무기를 발주하는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도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이고 미국 외의 유럽 기업들의 각축전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중남미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첨단 무기 수요도 크지 않으며 경제 문제 등으로 최첨단 무기보다는 신뢰성과 가성비 좋은 무기를 선호합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아이템인 재래식 무기들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한국도 중남미 방위산업 시장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유럽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중남미 시장이 한국 방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루는 K2 추가 수출 가능성도 있으며 앞서 폴란드는 K2를 구매한 직후 장애물 개척 전차와 군한 전차 그리고 교량 전차 80한 대를 도입했습니다. 페루도 K2를 운용하면서 폴란드처럼 관련 차량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K2 수출이 지원 차량 추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지리적 여건과 현지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현지와 추진과 엔지니어의 역량을 높여 후속 군수 지원 부담을 덜고 구매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성과를 더욱 키워야 합니다. 현대로템은 장비 공급을 넘어 페루의 국가 경제와 방산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현지화로 페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페루는 중남미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입니다. 2010년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까지 전 분야에서 한국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수입한 한국산 방산물자 규모만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현대로템과의 합의 역시 육군 지상전력 현대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페루 정부는 어느 지역에서건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이 빠른 납기와 우수한 기술 품질이라며 중남미 국가들은 서방의 범위 내에서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